아니 인문계 아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죄송합니다. 그 시절에 TMI 아니야? 네. 옛날에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무 좋은데요. 내일은 어떤 하늘일까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여긴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저 누군지 아시죠? 야 알죠. 네. 완전 대선배님이시죠. 일단 앉으시죠. 네,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악인이고요. 네. 국악 성악 장르 중에 정가라는 노래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하윤주라고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싱글 아 네. 아, 청원하지 지금 않으려 오셨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와 축하해요 일단. 옛날에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무 좋은데요. 곡 소개 이제 많이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라는 긴 제목의 곡이고요. 네, 네. 원래 이전 싱글 작품 냈던 게 에피소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에피소드 알죠.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인데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가사까지 다 쓰고 사운드까지 다 해서 막 여기저기 어떠냐를 듣다가 이 노래 축가로 쓰면 딱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네네네. 리듬이 경쾌하니까 그 함준석 형님이랑 같이 함부로 형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별하는 노래다 마지막엔 그래가지고 그러면 축가로 한번 바꾸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돼서 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노래 비극을 진짜 잘 나타냈거든요. 제가. 결국엔 제가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 원본인 비극 스토리로 내긴 했는데 이 다음 노래는 축가에서 쓸만한 노래를 하자라는 작전이 딱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 대놓고 축가니까 그냥 청혼 얘기 해버리자. 한 다음에 이제 최고의 청혼은 뭘까? 청혼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청혼하는 이유 중 가장 낭만적인 이유는 뭘까? 하다가 청혼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해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 되는 것보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렇지.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 막 장면들이 그려져요. 막 그냥 뭐 두 연인이 막 뭐 식사하다가 결혼할래? 하는 게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막 멋진 성대한 프로포즈도 좋지만 그건 나중에 이벤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당연한 감정.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뭐 추우면 옷을 덮어 입고 싶고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고 라는 너무 당연한 키워드가 떠올라서 만든 노래입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앞으로 못 찾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또 계속. 무진 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겠어. 약간 츤데레 느낌이야. 아 이래서 널 사랑하고 이래서 이래서. 결혼하자가 아니라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드세요. 아 네. 잔을 하나요? 짠을 해야죠. 네.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 아닌 것 같은데 말투가 보니까. 그 태어난 곳이 경상도고 근데 음. 언어 체계 발달하는 동안 서울에 살았는데 네. 그 가끔씩 이상한 어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서울말이에요. 근데 신경 쓰면 더 이상해지는데 이게 인토네이션이 약간 강원도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사투리를 쓰시나요? 예, 그 서울 상경하고 나서 바로 저를 그럴 수 키우셔서 네. 외부에서는 이제 엄마라고 듣는데 집에서는 엄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었나 봐요. 이젠 다 같이 표준어를 네. 쓰지만 음악 시작이 네. 언제예요? 2차 성진 끝나갈 시작될 중간쯤에 아무튼 그 시절에 TMI 아니야? 아무튼 그 시절 있잖아요. 10대에 어떤 강한 사춘기가 올 때 집안 주위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취미 하나는 꼭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너무 좋다. 주의라서 원래 농구를 하다가 악기를 배우러 어디 문화센터에 갔었어요. 어머니 추천해 주셔서 네. 거기서 기타를 왜 안 가져왔냐고 하는 겁니다. 합기도 그 도장에 가면은 도복을 주고 그렇지. 농구 학원에 가면 농구 공을 공을 주잖아요. 주고. 제가 사와야 되는 경우가 저한테는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타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씩씩대면서 집에 갔다가 기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했더니 이제 창고에 쌓였던 먼지 많이 쌓인 아버지 대학 시절 기타를 저한테 꺼내주시면서 일단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가져가서 배운 게 시작이었어요. 6학년이나 뭐 중학교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잡은 거네요.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기타로 인해서 음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음악 자체가 좋아서 기타가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딱히 막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 반에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보통 이 친구는 그림을 좀 잘 그려. 그렇지. 이 친구는 달리기가 빨라. 얘는 공부를 잘해. 응. 암기가 좋아. 게임을 잘해까지.
하다못해 잘 자. 까지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잘하는. 가만히 있지도 못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항상 어중간했다 보니까 이게 참 그냥 나는 이런 삶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와. 초5 때인가 초4 때인가 음악 선생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분은 네. 그 민요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원래 정말요? 뭐 대치타나 뭐 기타 등등 네네.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요를 다 같이 불러보자 해서 부르는데 계속 유심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톤이 남다르지 않다. 네, 뭐 너 소리가 네네. 괜찮다. 민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렴 하고 그 국악에서는 소리길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걸. 어. 네. 그때 이제 제 인생 첫 인정이란 걸 받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음악 선생님이 일찍 네. 알아봤다면은 학교에서도 뭔가 음악적으로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 뭐 중학교 밴드부 그래? 쭉 했었고 그렇지. 역시 고등학교도 계속 밴드 했었고 밴드 했었고. 그럼 기타를 배우면서 노래도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노래는 그냥 기본값이었어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하기. 아니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밴드는 인기가 많은데 특히 이게 보컬은? 저희는 인문계니까. 나도 인문계. 그렇죠. 아니 인문계 아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공연 딱 끝나고 나면은 왜? 그건 있죠. 네. 공연 끝난 날은 약간 이제 야, 쟤 멋있어. 약간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진짜 잠깐인 것 같은데요. 국악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TV에 나오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다 보면 언제 저렇게 국악했던 사람이 있었지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국악을 한 지가 이제 전공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전문으로 했는데 그 이전까지 치면 저는 그냥 한평생 이 노래를 쭉 해오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렇지. 문희 씨도 좀 그런 기분이 있겠어요. 네 맞아요. 계속 했지만 이제 네. 누군가 처음 오는 사람들 입장에선 네. 이 사람 이제 시작했다가 되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네. 4, 5, 6학년 그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스타트를 먼저 나 같은 경우는 5살 정도 시작을 한 거고 네. 그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네. 근데 뭔가 데뷔를 갖다가 결정 짓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남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장르 자체도 남들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90년대 뽕댄스의 제가 창시자인데 네. 그 뽕댄스라는 장명도 꼭 언론사에서 지어준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의 정해준 거에서 끌려가는 세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같은 이제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은 거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맞아요. 내 생각은 달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대학을 가서 서울예대 네. 복도 또 영상이 또 네. 화제를 끌었잖아요. 맞아요. 서울예대 복도가 성지라는 건 옛날부터 음악하는 사람들 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있었는데 저희 영상은 저희 두 학번 선배님 영상을 오마주를 했어요. 우리도 찍자 하면서 그냥 진짜 재미로. 네. 그리고 나중에 추억할 겸 남겨놓은 그냥 올려놓은 건데 그 영상 속 제 모습이 저랑 제 친구 형아랑 찍었는데 그 모습이 진짜 뭔가 목마른 사람들의 즐거운 놀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일상인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린 일상이 아니니까. 일상. 아 그렇죠. 여긴 일상인데.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었어. 나도 이 학교에서 자연스러운 거 해보고 싶었어. 왜 코로나 때문에 못해? 라는 어떤 그게 담겨 있어서 더 즐거워 보였나 봐요.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맞아, 너무. 원래 그게 항상 있는 일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OT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쵸, MT도 못 가고. 맞아요. 제일 재밌는 거. 낭만이고 너무 재밌는데. 그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신입생 대학생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그 대학생이요. 거의 학교도 자주 못 가고 딱 졸업을 한 거죠. 졸업 못했습니다. 졸업 전에 좀 네. 유명해져서. 축하해.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시즌에 따라. 그럼요. 네, 그리고 네. 언젠가 졸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졸업해야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싱어게는 나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 음원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 전에 하나 있었고. 뭐 어떤 작품을? 그냥 그 산책이라는 제목에 어디 제가 그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어떤 작은 고양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웹툰에 쓰일 브금 음원을 녹음할 기회를 얻게 돼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렇구나. 사실 또 싱어게인 자체가
이렇게 음원이나 음반이 있어야지 맞아요. 나갈 수 있는 참가 자격이 프로그램이어서 음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맞아요. 나가게 되죠. 그럼 첫 작곡을 시작한 게 처음 곡을 쓴 건 시작한 걸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커피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저희가 마시는 커피는 달콤 커피에서 나온 커피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먹기에 보여주세요. 진짜 어떻게, 좋은 어떻게. 커피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편하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안에 원액이 들어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부으면 돼요. 오.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면 얼음에 네. 물 넣고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없어도 요즘에 그 정수기 맞아. 찬물 냉수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다 그냥 싹 해도 커피가 되는. 잠깐만. 자, 일단 아까 하나 넣은 건데 너무 진해. 그래요? 너무 좋아. 티가 또 있네. 그다음에 이게 한라봉에다가 이제 이게 드신 꿀을 거예요? 넣어서 네. 아, 드신 이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또 스틱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또 뜯어서 쭉 짜면 돼요. 이렇게. 아 진짜 오. 액체네요. 네네네. 와 그럼 가루처럼 원액이- 녹인 다음에 뭐 할 것도 맞아, 없고. 맞아. 그러네. 네. 어때요? 진짜 티처럼 은은해요. 아주 달지 않고 네.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근데 그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드셔보세요. 이 통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이무진 씨를 향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네. 댓글,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또 선물로 진짜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네네. 여기 이제 너무 남겨주시면 예쁘죠? 되는 거 댓글을. 네네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뻐요. 네. 자, 그럼 드디어 첫 작곡의 시작이 제가 고2, 고3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노래를 만든 건. 제목이 뭐예요? 아직 제목 없는 노래라고 그냥 대충 지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특이하다. 그 노래가 굉장히 성찰적이에요. 방 안에서 그 자아성찰.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제 얘기예요. 아파트 12층 속에 굉장히 나태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게임 했었어요? 그때 피파 온라인 피파 온라인을 하면 김성주 캐스터님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맞아. 그래서 네네네. 아버지가 이제 맨날 이제 축구 보시면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축구를 보나 했다 아. 게임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나태한 아들을 좋지 못하게 보셨어요. 굉장히 나태했고 그에 대한 노래를 만들자 해서 처음으로 만든 노래인데 다 만들고 제목을 짓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서툰 내 첫 작곡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아직 제목 없는 노래라고 지었던 그것도 기억이 멋있네. 네. 앞부분만 살짝. 내일은 어떤 하늘일까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뭐 와, 목소리가 진짜 많은 걸 한다. 뭘 불러도 뭘 불러도. 뭘 불러도 아니, 진짜 빠질 수밖에 없어. 딱 목소리 들으니까 8분의 10의 박자가 떠오릅니다. 네, 느낌이 딱. 따다다다다다다. 그 느낌 있죠? 최근에 좀 히트한 노래도 그 80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좀 시기를 두고 하시죠. 4분의 4박자 셔플로 가죠. 그러시다. 어차피 비싸니까. 맞아요. 목 관리를 따로 또 하세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잘 안 안 합니다. 합니다. 경상도 사나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가끔 그래요. 어, 이게 되게 쓸 거면 아예 제대로 쓰고 싶은데 멋있게. 참 이상하게 가끔 뭐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상해요. 말투가 이상해. 이건 사투리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그게 말투. 사투리예요. 근데 나는 경상도 사투리 되게 좋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근데 사투리가 약간 다 잊어버렸다고 할까? 해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쓰면 와보라, 그냥 너. 서울 사람들이 찐이네! 아니 당연히 찐이죠. 부산에서 태어나고 실제로 16살 때까지 16살 살았으니까. 때까지. 16살 때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원래 더 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 톤이 달라져요.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이게 톤이 낮아지고 좀 거칠어지고. 그럼 이제 싱어게인 네. 어떤 그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다. 물론 우승을 생각했겠죠. 싱어게인 전까지는 약간 마이너하고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하는 음악 자체가 다행히 저는 메이저 음악을 무시하는 지경까지는 안 갔지만 저도 그 예술병 늪에 조금 빠졌었어요. 발 정도 담그고 있었어서. 원래 실용음악가 분들 맞아요. 좀 그런 게 항상 맞아요. 거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공부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깊은 곳을 바라볼수록. 사실 우린 그냥 기분 좋으려고 음악 듣는 건데. 그렇지. 아무튼 저도 그 늪에 살짝 빠져 있었던
알았던 이무진이었어서 여기서 통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편곡이 좀 삼봉하긴 했지만 편곡이 아니고 노래예요. 편곡은 도왔다. 제가 생각해요. 편곡은 서브였다. 진짜 톤이 독특해요. 우진 씨 톤이. 제가 심사원으로 있었어도 네. 최고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어휴. 예. 톤은 사실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죠. 기본값이 있어요. 예, 타고나는 건데 그 톤이 참 계속 이런 톤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많이 가공도 했습니다. 인간적이지 아. 못한 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데 아. 인공적인 소리긴 한데 그래도 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노력 아닙니까? 본인의 노력. 기본 베이직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갖고 태어난 목소리에서 갈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지. 다른 목소리에서 못 갔죠. 싱어게인 1을 처음 봤을 때도 음. 정말 비슷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무진 씨 같이 정말 독보적인 느낌은 솔직히 저는 못 받았었거든요. 맞아.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는 소견입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본명이죠. 이무진. 근데 이무진이요. 이름도 약간 기억될 만한 이름입니다. 야, 맞아요. 좀 잘 붙어요. 내가 네. 이름이 진짜 못 외워요. 근데 한 번 듣고 외우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진짜. 아 정말요? 네. 이무진. 각인이 되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했었는데 원래 그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시던 이름이 있었어요. 이삭이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네. 이삭. 아, 근데 이제 돌림을 써야 돼서 이무진이가 됐어요. 이무삭. 이무사. 갑자기 너무 귀엽는데? 이무삭이면 음악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무삭. 제가 얼마 전에 아크정 갔다가 미담을 들었어요. 어쿠스틱 뮤직인 기타, 어쿠스틱 기타 위주로 이제 하는데요. 갔더니 이문신 씨 팬분들이 선물을 해주려고 테일러 기타 있잖아. 그 테일러 기타 중에 가장 고가. 그 기타를 갖다가 선물을 해주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네. 무진 씨가 저는 너무 비싼 기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근데 비싼 기타가 부담스럽습니다는 아니었고요. 음. 제가 받아놓고 음. 손에 안 묻으면 절대 안 치거든요. 기타는 그렇죠. 특히 열심히 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안 치면은 서로 안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공연에서 또 네. 안 보이고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물론 팬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냥 안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미담까지 갈 건가요? 이게 그냥 보통 받잖아요. 그렇죠. 일단 받아놓고 박아두긴 하죠 보통. 네. 근데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저도 부담돼서 그렇죠. 네. 물론 금액은 몰랐다고 네,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장님은 굉장히 그 미담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인성이 네. 훌륭한 걸로. 감사하네요. 예. 그럼 공연에서 기타 요즘에도 연주해야 아니면은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쓰더라도 그냥 진짜 누구업소 같은 거. 기타 리프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곡 정도만 그런 하고. 것만. 다음번에 한번 같이 합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죠. 예. 요즘 또 관심사가 있을까요? 옷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무신사 많이 보겠네? 무신산 졸업했죠. 졸업했어? 무신사에. 졸업했죠. 나 아직도 거기 네. 있는데. 아니 무신사에서 옷 사면 다 예쁩니다. 그럼 무신사 다음에 어디로 가요? 브랜드 사이트에서 계속 찾아보면 디자이너 브랜드 사이트에 가서 맞아요. 이제 막 시즌별로 나오는 이제 그런 쇼도 보고 막 맞아요. 그러시는구나. 아 진짜? 하이엔드 네. 제품은 그 역사들도 그 막 잘 찍어 놓아가지고 언제 유행했던 언제 거를 이 브랜드만의 스타일로 뭐 했습니다 막 이런 설명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모델들 사진 막 있고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재밌겠네. 네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많이 보면 이제 옷뿐만 아니라 표정도 보이고. 그 표정까지. 모델들의 네. 그런 표정.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리모라는 이름으로. 그 리무진을 지금 네, 뭐 이무진을 사모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리무진에서 앞에 딴 것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이라고. 리모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삐약이 같네요. 최종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대중음악만 봐도 대중음악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또 대스타라고 쳐도 막 GD가 있고 아이유가 있고 다른 결의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든 중간보다 살짝 아래의 지점이 있는 계속해서 거기서 쭉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부분은 상이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떤 자기의 지위나 그런 거를 이어가면서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도 쭉 너무 철학적인데요?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왜 그 많이들 네. 갖고 있는 꿈 아닌가요?
그냥 오래 가려면 높이 가는 걸 살짝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25살이죠 지금? 네. 25살 나이에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대부분은 꿈을 굉장히 원대하고 크게 잡고 거기에 이제 실패하고 하면서 날개가 꺾이면서 맞아요. 상처를 치료하면서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미 크게 올라가 있는 우진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것도 일종의 용기인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용기이자 그리고 이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무진 씨, 예. 야 정말 무진장.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그때는 또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작업한 곡도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짧게 팍 보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길게 오래 보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서로 노력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요즘 화이팅! 화이팅!